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화면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 실습실에 애니데스크를 깔아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서 라이노나 스케치업 그리고 캐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험을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D 스튜디오 오늘 월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라이노를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스케치라든지 수작업 위주의 어떤 수작업 위주의 실습을 했었는데 일정을 봐가면서 유도리 있게 과목을 조정하면서 여러분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디자인 스튜디오는 라이노,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은 약간 총합적으로 할 예정이고, 스케치나 캐드나 라이노, 그리고 인터랙티브는 스케치업,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자인 솔루션을 조금 이렇게 유도를 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 특히 예비역들은 제가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리켰는지 안 가리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해가지고 오래된 학생은 제가 안 가리킨 것이고, 그리고 2년 내에 있는 학생들은 제가 가리켰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현역보다는 명령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 연구실에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학교 컴퓨터 실습에서 보니까 제 컴퓨터는 새로운 컴퓨터를 깔아주면서 프로그램을 깔아주면서 버전이 바뀌었나 이제 염려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의 어떤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깔아 달라고 그랬는데 세팅을 요즘 어떤 담당 선생님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깔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뭐 컴퓨터가 좀 잘못돼서 C 쪽에 어떤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언제 이제 셋다운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 데까지 어, 잘 끊기지 않게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떨 때는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 몇 시간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녹음이 안 돼서 뭐 다음날 다시 한다든지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편집을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교수님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촬영해서 올린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면 수업일 때는 칠판에 이렇게 써가면서 그거는 어떤 뭐 그거보다 이게 한 2배 내지 3배 더 시간이 더 허비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교수님들은 대면 수업을 하시는 게 보통 좋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저는 컴퓨터 쪽을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업 방식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간고사가 일정으로 봤을 때는 9주차,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부터 15일 스승의 날이 있는데 그 주차에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인데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어떻게 중간고사를 할 건지 일단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디자인 스튜디오를 실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노를 어떤 체크해 보니까 실습실이랑 저랑 어떤 그 버전이 같아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실습실에 화면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도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음. 그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은 이제 라이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라이노가 툴바라든지 인터페이스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참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음합니다. 여러분 두 번 이제 그 클릭하면은 이 라이노의 요 창이 이제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제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이제 깍 찰 수 있게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다 보이겠죠? 두 번 클릭하면은 일단은 그 이런 어떤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노는 그 디자이너가 개발했다고 하여 굉장히 그 뭐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맥스를 제가 쓰다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계기가 돼서 그 전에 이제 딴 교수님이 강사분이 이제 그 라이노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짧은 역사 때문에 그 여러분 배우기에는 굉장히 쉬운데 뒤로 어떤 이렇게 그 처음에는 이제 배우시고 뒤로 갔을 때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대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어떤 보완을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매번 이제 강조하지만 4차 산업에서는 꼭 어떤 이런 3D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거 다시 하는 이유는 일단 현역들은 어느 정도 자동차 어떤 간략하게나마 3D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딴 친구랑 카카오톡을 하다가 지금 군대 가기에 해서 그 뭐야 군대 가기에 해서 지금 입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뭐 준 게 있는데 일단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승이라는 학생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백들은 이거 계속 어떤 그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학생이 지금 군대 안 가고 일단 이 계속 그 주승이라는 학생인데 일단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칭찬을 해줬는데 그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1학년 이제 한 학기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내었으면은 뭐 잘 가르쳤는지 아니면 학생이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실력이 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케치도 나름대로 잘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요거를 어떤 이렇게 아트 그 뷰로 어떤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라이노는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라이노는 여러분 이제 제가 라이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캐드 명령이랑 라이노랑 비슷한 명령이 너무 많아가지고 캐드를 하나 해놓으면은 라이노라든지 두 개가 이제 호환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노가 3D 프로그램을 했을 때 역으로 2D 어떤 각 면을 3D 입체적인 거를 인면도 뭐 사이드 그리고 탑 이 4개 뷰랑 어떤 또 이제 퍼스펙티브를 도면 형식으로 역으로 어떤 계산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 해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불러놔서 이 3D 모델링을 하고 역으로 뭐 2D 도면을 그린다. 그랬을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라이노랑 캐드랑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을 알게 되면은 라이노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 예벽들은 빠르게 지나가니까 이거를 굳이 녹화해서 올려놓는 이유는 특히 예비역들을 위한 어떤 배려니까 꼭 나중에 교수님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2번, 3번 아니면 뭐 100번, 뭐 1000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봐가면서 빨리 따라오세요. 자, 여기 위에는 프리다운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일, 에디트, 뷰,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 메시, 디멘전, 트랜스퍼, 툴, 애널리즈, 렌더, 파넬, 헬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어로 써 있지만 클릭하면은 이제 다운돼요. 이렇게 밑으로 이제 쭉 판넬이 나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풀 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가지고 사이드 메뉴 바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메뉴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또 여기 커맨드 명령이 있습니다. 캐드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커맨드 명령. 그래서 명령어 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 군데로 명령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파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쭉 나 있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딴 프로그램들 3D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뭐 뉴 새로운 거 오픈이 있고, 세이브하고 세이브가 있고, 여기 별다른 게 없습니다. 프린트 있고, 프린트 3D가 있습니다. 이거는 3D 프로그램이니까 3D 이제 프린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명령 그리고 이 끝내는 명령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에디트는 뭐예요? 편집이죠. 편집 프로그램을 했을 때 리드 원도 쭉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쭉 할 거예요. 그래서 3D 프로그램은 여러분 2D 프로그램보다 많기 때문에 한 700개 정도 된다고, 이리저리 이제 조합했을 때 700개 정도 된다는데 그거를 다 외우고 일일이 하나 다 가르쳐 주질 못합니다. 명령어만 가르쳐 주다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뭐 강사가 있다, 교수님이 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교수고, 여러분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졸업하면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필요한 어떤 명령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면은 책을 사서 보세요. 지금 교재에 대한 어떤 구입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올려놨을 때 반복적으로 꼭 하세요. 그러면은 뭐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거를 사게는 안 하려고 또 안 하고 있고요. 꼭 어떤 필요한 것만 사게끔 하는 교수인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이용하지 마시고 조금 활용을 좀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뷰는 보이는 어떤 쪽이요. 그리고 이제 커브를 많이 써요. 커브하고 서피스 이제 면. 예, 커브는 이제 선, 라인, 서클, 아크, 뭐 이렇게 레탕글, 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적인 어떤 명령어고, 서피스는 이제 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선면에서 면이고요. 솔리드는 입체적인 거, 그래서 박스, 세피어, 실린더, 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커브, 서피스, 솔리드라는 명령을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쉬는 표면적인 거, 우리가 이제 넙스라고 그러는데, 라인으로 이제 폴리곤이랑 우리는 넙스라는 어떤 이 프로그램을 써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제 폴리곤은, 맥스라든지 또 면으로 해가지고 어떤 3D를 잡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라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럽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만들 거예요. 디멘전, 치수, 트랜스퍼, 이거는 이제 변형이죠. 특히 툴. 아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고생이 많이 하는데 자꾸만 이제 명령이 안 먹혀가지고 일단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널리즈는 이제 분석, 면에 대한 거라든지 분석이라고 보고 렌더는 렌더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헬프가 있는데 여기에도 헬프 있고 이쪽에도 헬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맥스가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 헬프를 하면은 이런 게 이제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what do you want to do? 뭘 하기를 원하느냐? 스타트 라인으로 해가지고 쭉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폴리곤 라인 했을 때 이게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혼자도 공부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찍었을 때는 요 헬프를 클릭해 놓으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면은 이런 명령에 대한 게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또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클릭하면은 뭔가 이 화면에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소리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또 내용.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2D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세 군데 어떤 명령으로 이제 하는데 오늘은 대략 어떤 중요한 어떤 명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하진 않고 이런 게 이제 3D 프로그램 중 라이노다라는 어떤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은 다음 주부터는 입체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대한 명령어 가지고 계속 어떤 길게 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지금 현역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와인잔이라든지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와인잔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고 어떤 물체를 나올 때는 자동차에서는 뭐가 있겠나? 타이어 같은 거를 로테이션 시키는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잔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일단 배울 거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명령을 다 어떤 700개를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라이노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좋아지면은 이쪽에 이제 파고들게끔 되고 있거든요. 모든 어떤 가정이 자기가 흥미 가지고 남들보다 잘하면은 재미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 또 공부하게 되고, 왜? 남들한테 뒤지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어떤 습관을 빨리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 현역들은 제가 이제 3D 두 번째 시간부터 음, 입체물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인잔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3D를 뭐 제품 디자인 잘 왔다. 그래서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마음가짐을 변하게 해줬었는데, 그 예비역들도 좀 이렇게 빨리 어떤 이 접근 방식에 적응을 했으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군데 어떤 명령어가 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 어떤 칸마다가 이렇게 가시면은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커맨드 그 명령 라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명령을 치면은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했던 게, 여기가 이제 그 명령어 기록 라인, 히스토리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리면은 명령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박스를 한번 해볼게요. 박스를 하려면은 여기 어디에 솔리드 라인에 박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가 이제 풀다운 메뉴에서 솔리드는 고체예요. 고체. 영어를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박스 하면은 박스에서도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코너 투 코너 하이 그러면은 코너하고 코너까지, 그리고 이제 높이를 세 군데를 주면 돼요. 평면으로 보통 가세요. 평면으로 가면은 코너, 여기 보시면 퍼스트 코너 오브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코너를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래. 그러면 other 코너 베이스 오브 렌스 포, 그 다음에 이제 그 3D에서는 두 군데 했죠. 그럼 평면에서 하고 이제 이 높이로 와야 돼. 옆으로 프론트에서 오든지 라이트에서 오든지 이쪽으로, 이쪽에 탑에서 갔다가 퍼스펙티브 가고 이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제 빨리 어떤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평면에서 그리되 높이 할 때는 사이드나 프론트로 오세요. 클릭. 자, 그래서 이게 하나고, 여러분 이제 옆으로 가시면 지금 이게 와이어 프레임인데, 이 안쪽에 퍼스펙티브를 두 번 누르면 이게 커져요. 그죠? 다시 두 번 클릭하면 왼쪽 버튼을 또 이제 4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옆에 4번을 클릭하면은 맥스마이즈 해가지고 이제 확대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점이 보이는데 와이어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안 돼 있고,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할게요. 퍼스펙티브 이제 입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섀도우 그러면 그림자가 빌빛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시프트 누르면은, 마우스 오른쪽에 시프트 누르면은 이렇게 펜이 됩니다. 펜이.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주밍이 됩니다. 주밍. 요거를 이제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오른쪽만 해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이제 설명하는데, 세디드, 그래서 이제 비치는 어떤 방향이고, 렌더드는 이제 렌더링 하는 어떤 효과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스티드. 이거는 뭐냐면, 뭐, 유령적인 거죠. 이렇게 보일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 안에까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고스티드라는 어떤, 명령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입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 안쪽도 이제 보이는 게 쉽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스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스트 쓰면 될 거고, 엑스레이는 여러분 이제 엑스레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를 띄면은 내가 내면적인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이제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고스트를 많이 쓰세요. 테크니컬을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은 이 면은 안 보인 데는 실선, 아니, 보인 데는 실선, 안 보인 데는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인 데는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두 번 클릭하면 작아지고, 자, 왼쪽으로 이제 두 번 클릭하면 작아지고, 자, 그리고, 아티스틱.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제 이 그 색종이에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입체적인 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많이 안 써요. 펜은 펜을 이제 그린 것처럼 종이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용도는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쭉 해보시고 고스트로 맞춰 보세요. 고스티드. 자, 고스티드는 이 안 보이는 면까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입체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어떤 편하게 이걸 확인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솔리드 이 프리덤 매니아에서 솔리드에 박스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한꺼번에 다 명령을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 퍼스펙티브에서 일단은 그 물체가 나타냈을 때 섀도우, 뭐 렌더드, 고스티드, 엑스레이, 테크니컬, 아티스틱, 펜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와이어 프레임은 이렇게 그 다 보이겠죠, 와이어가. 근데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고스티드로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했던 히스토리라고 했죠. 여기 커맨드 명령어청에 했던 어떤 고스티드라든지 와이어라든지 고스티드라든지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set to 고스티드 이 지금 내가 썼던 명령이 3개가 이제 쭉 올라가 있어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히스토리를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아이콘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박스가 여기 있죠. 클릭하고 여기 또 네모난 또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이 메뉴가 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박스인데 여기도 이제 또 박스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이너에서 클릭해서 누르고 있으면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면 레프트 버튼, 라이트 버튼, 미드 버튼 해가지고 LB, MB, RB라고 보통 이제 그 약자로 이제 쓰는데 레프트 버튼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박스에서 또 삼각형이 있습니다. 하이 메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또 이제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박스의 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떨어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 닫기 버튼을 X자를 이제 클릭하면 또 닫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해가지고 두 번 클릭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명령이 나타나요. 커맨드. 코너, 베이스 오브 렌스 그 다음에 명령 그리고 탑으로 가서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렇게 핑핑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올릴 수가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두 개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커맨드 명령에서 직접 박스를 칠 수 있습니다. B를 치면은 B의 대명이 쭉 있습니다. B가 안 나타나면은 O 치고 또 O가 안 나타나면은 X 치고 그럼 박스에 대한 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이 명령 뭐예요? first corner of base 그다음 first 그리고 corner other corner 하고 높이는 어디로 가려 있어요? 이쪽에 갔을 때 이게 이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 오른쪽 하면 펜이 됩니다. 이쪽에서는 쭉 해서 이제 내려서 이렇게 가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3개의 명령 가지고 이제 박스를 다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줌 익스텐드라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하고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어떤 그 아래 줌 익스텐드가 있고 또 아래 줌 익스텐드 올 뷰포트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요? 프론트에서 있는데 여기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요거만 이제 깍차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면은 줌 익스텐드 올 뷰포트예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클릭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 퍼스펙티브 각 뷰포트를 글씨 있는 데를 두 번 클릭하면 이제 그 와이드 맥시멈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걸 눌러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4뷰 포트인데 4뷰 뷰트를 클릭하면은 4개 뷰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 클릭할 때 그 뷰트가 나오고 또 두 번 클릭할 때 또 4개 뷰트가 나오고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령할 때는 여러 개의 어떤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하는 거를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걸 지워야지 되니까 딴 명령. 그래서 두 번 클릭하면은 탑을 이게 나타나는데 자, 그 마우스를 중간에 어떤 노를 아래 위로 하면은 이게 작아졌다가 줌밍이 됩니다. 커졌다가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이제 줌밍이 됩니다. 그죠? 근데 아까 그 마우스 오른쪽에서 자, 여기서 이제 명령이 퍼스펙티브랑 그 탑이랑 프론트랑 라이트랑 좀 틀려요.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이게 그 로테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줌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키 하면 이렇게 줌밍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하면은 펜이 되고요. 여기서 하고 이쪽이랑 좀 틀려요. 같은 게 또 있고 틀린 경우도 있는데 탑으로 가보세요. 탑으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은 이제 펜이 됩니다. 손이 나오는 거를 손이 나온 거는 펜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컨트롤 키 누르면 이제 줌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알트 키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려주시고 중간에 이제 미드 버튼 롤링 해서 이제 줌잉 줌아웃 할 수 있고 그리고 컨트롤 키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하면 이렇게 줌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택할 때 이제 셀렉트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키로 이렇게 하나 하면은 하나가 일단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려면 어떻게 돼요? 델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역으로 할 때는 컨트롤 해가지고 Z 일반 어떤 워드 프로그램도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헬프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이 설명이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델리트 키 누르면은 지울 수 있고 선택해서 델리트 키 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컨트롤 Z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을 거고 마우스 왼쪽에서 드래그하는 어떤 선택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캐드랑 이제 이게 거의 비슷한데 왼쪽 버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드래그해서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이게 다 선택이 돼야지 셀렉트가 돼요. 선택이 돼요. 그래서 클릭해서 요 두 번째까지 됐고 클릭해서 세 번째 되고 그죠? 근데 하나하나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이제 닿더라도 하는 게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는 조금만 닿아도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마우스 드래그 해가지고 할 때는 완전히 다 들어와야 되는 거고, 왼쪽에서 이제 드래그 할 때는 조금만 닿더라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능을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왼쪽에서 이제 드래그, 오른쪽에서 이제 드래그 할 때 기능을 빨리빨리 습관해가지고, 기계처럼, 아니 로봇처럼 여러분 이제 그 몸을 적응시키세요. 자, 그러면은 다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딱 세가지고 조금만 건드리고 다 떼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됐고, 그래서 명령어는 여러 개 이제 방법적인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라인이에요. 폴리라인.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만 이제 설명하고, 어, 오늘은 이제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예비역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가면은 따라오지 못하고 이제 실증 낼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고, 조금만 나갈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세요. 요건 화살표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야, 선택. 버튼이고, 이제 캔슬 버튼이고, 셀렉트 버튼이라고 하시면 돼요. 요건 점이고, 폴리라인, 캐드 이제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라인은 이렇게 할게요. 요 라인은 어디 있을까요? 커브 라인에 있죠, 커브. 그래서, 라인이 있고, 여기 시그널 라인 세그먼트,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라인을 쳐도 되고, 여기 라인도 써도 되는데, 여기도 이제 두 개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요게 나와서 박스에 회색을 하면 요걸 이렇게 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도 이렇게 여러 개입니다. 라인은 라인이고 폴리라인은 연결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미드 포인트에서 중심에서 이제 라인이 나오게 있고,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탑에서 두 번 클릭하면은 커집니다. 첫 번째 라인.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스타트 오브 라인. 그러면은 라인을 일단은 하세요. 요 중간은 일단은 나중에 이제 하는 걸로 하시고, 스타트 일단은 하세요. 딱 클릭하고 두 번째 이제 있어요. 엔드 오브 라인. 라인이니까 이제 두 개 이렇게 딱 해요. 그죠? 자, 다시 명령이 라이노가 좋은 게 뭐냐면 이리저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라인 스페이스바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다시 그 전에 명령이 나가요. 그래서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엔터 기능이 있는데, 오른쪽 버튼이, 그러면 이 전에 명령이 커맨드 라인에 나타나는데, 또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다시 오른쪽 버튼 마우스에, 그러면 스타트 라인, 그러면 스타트 라인 클릭하고 왼쪽으로 엔드 라인 클릭. 그럼 끝냈죠. 자, 이 엔터 기능이 오른쪽 버튼이라 했는데 스페이스바도 똑같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타트 오브 라인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캐드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고, 마우스랑 오른쪽 손잡이일 때는 마우스를 꼭 오른쪽에 자꾸 계세요. 그리고 이제 왼손은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바, 엄지손가락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제 검지는 F에 딱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두 개를 띄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띄었다, 독수리 타법이라든지 기타,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경쟁이 되려면은 오른쪽은 마우스에 꼭 올려놓고 왼쪽은 자판 스페이스바, 엄지는 이제 스페이스바, 그리고 검지는 F, 그리고 리을자 위에 꼭 이제 올려놓고 빠르게 어떤 이 명령어를 할 수 있게 하시라고요.
자, 이거를 지우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컨트롤 A 하면은 일반 어떤 프로그램처럼 이게 다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델리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폴리라인이에요. 폴리라인. 폴리라인은 연결된 라인이 한 덩어리로. 그러면 여기 옆에 보세요. 스타트 오브 폴리라인. 첫 번째. 그럼 넥스트 포인트 오브 폴리라인. 그러면 넥스트. 여기 보세요. 이제는 이게 다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엔터를 치래요. 던. 그러면 엔터를 치면은 엔터 쳐볼까요? 엔터 쳐요. 엔터 기능이 뭐에 있어요? 그냥 버튼에서 엔터. 그럼 됐죠? 자, 아까 스페이스바는 다시 엔터 기능이라든지 전의 명령으로 들어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든지 스페이스바라든지 스페이스바 누를게요. 그럼 스타트. 다시 하고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그 다음에 끝내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페이스바. 같은 엔터 기능이죠. ESC도 똑같아요. ESC를 한번 눌러봐요. 버튼에서 왼쪽 상단에. 그러면 다 지워지죠. ESC. 자, 다시 스페이스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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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여기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그 서브 명령 중에 크로즈가 있어요. 크로즈인데 C가 크고 C 밑에 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C하고 엔터 하면은 여기 붙어요. 처음에 된 것처럼. 자, 근데 이게 아까 폴리라인이죠. 폴리라인. 그죠? 폴리라인은 연결되는 라인이라고 해요. 이 엘리멘트라고 그러는데 각각 이 라인이랑 이렇게 라인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라인이란 명령이기 때문에 폴리라인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인인데 from 미드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미드 포인트 라인을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시프트 누르면은 이제 수평으로 이제 가는 거고, 뜨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오스냅으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오스란 기능으로 이제 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하면은 또 설명할게요. 이거를 다 이제 계속 해주면은 여러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제 책을 보고 아니면 인터넷 보고, 인터넷도 요새 잘 되고 유선생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이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게 이제 툴바라는 게요.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또 파란 게 나오는데 갖다 대면 이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도 이게 또 이제 또 튀어나오고 이 위로 붙이면 위로도 이렇게 돼요. 위로 갔죠. 다시 여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내가 필요한 쪽에 이렇게 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란 게 보일 텐데 이렇게 그죠? 이것도 없앨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각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자기가 누른 상태에서 이게 사라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르칠 때는 캐드도 그렇고 스케치업도 그렇고 지금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학생을 위해서 시간을 다 허비를 해요. 이걸 찾아주면은 제가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간을 이거에 대한 박사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찾아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컴퓨터라든지 기타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 이제 삼성이나 LG나 AS한테 갔을 때 한참 기다리죠. 그러면 고장난 거를 AS 기사님들이 찾을 때는 어디서 하는데 테스트기라든지 이리저리 흩어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한 학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막 이렇게 잘못 건드려서 했을 때는 잘 안 찾아줘요. 그리고 이제 따로 어떤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데 아무나 이제 이렇게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대래 이제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막 이제 건드려서 이게 이제 그 개판이 됐다고, 이 판넬 어떤 형식이. 그러면은 교수님이 왜 이거를 나중에 가르쳐 준다든지 잘 안 가르쳐 주면은 막 이제 그 어떤 걸 갖다 붙이고 끼워놓고 하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제 이 레이아웃이랑 틀려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교수님은 설명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따라와요. 예, 변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판넬 레이아웃을 안 고칠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고치지 마세요. 좀 소중히 마구 이렇게 그 버튼을 클릭하지 말고 꼭 어떤 필요한 어떤 범위 내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릴 수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인데 이게 이제 스탠다드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업 메뉴랑 있는데 스탠다드 스탠다드 이 명령어 아이콘이고 CP 플랜은 또 요게 이제 CP 플랜이에요. CPU 여러 개 이제 뷰가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셀렉티드도 있고 뷰포트 레이아웃도 있고 그리고 비즈러블도 있고 트랜스폼도 있고 그리고 커브도 있고 커브 하면 또 이쪽도 변했죠. 그리고 서피스 툴 이 명령도 변해요. 그 솔리드 툴 그러면 솔리드 툴로 이제 변하고 있고요. 메시 툴 그럼 메시에 대한 어떤 명령이 있고 렌더 툴 하면 렌더에 대한 어떤 툴이 변하고 드라프팅 하면은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그 기본적인 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캐드랑 어떤 했을 때는 요 어떤 드로잉 명령이 거의 그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명령을 쓸 때 제가 이제 이 명령이 알아야지 여러분 이제 스케치업이라든지 라이노라든지 캐드를 이제 세 가지를 가져가는 게 요 명령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제 딴 프로그램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해 놓으면은 왜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어, 잊어먹기 금방 그 공부 안 하면 금방 잊어먹어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세 가지 명령을 치다 보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몸에 조금 더 익히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여러분 이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최상의 어떤 그 교수법이라고 이제 확신을 해요.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외우는 공부도 그렇고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이제 기본적으로 엄청 어떤 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기억이라는 게 장기 기억하고 단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7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많이 기억해봤자 9개라고. 그리고 조금 기억하는 사람은 5개. 그리고 뭐 100개, 200개, 300개. 그거는 이제 뭐 그 기억법이 뭐 습관돼가지고 이미지로 이제 기억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아는 어떤 단기 기억은 그렇게 뭐 20개, 30개, 뭐 100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기 기억은. 그래서 단기 기억이라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전두엽이라든지 뭐 달팽이 간에서 그 머릿속에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장기 기억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장기 기억은 뭐냐면 용량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개로 이제 그 기억하다 보면은 장기 기억이 이제 그 여러분 이제 뭐야 그 여러 개가 이제 갑자기 시너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스케치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스케치를 더 잘하게 되고, 운동적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이런 게 반복적으로 여러 개 돼 있으면 또 운동이 딴 사람들이랑 이제 차별화 되겠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그림도 그렇고 이런 것도 같은 원리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세 가지를 이제 같이 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너무 쉬우니까 세 가지를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교수법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세 가지를 가져와서 가리키는 거지 하나만 가리킬 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쉽다라고 이제 계속 어떤 게을리 하다 보면은 금방 뒤쳐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기 때문에 결코 이 3D 프로그램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고들 때는 굉장히 자만하지 마시고 이제 파고드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마우스 왼쪽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만 건들면 다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델리트 키 해서 지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비프트를 할게요. 비프트. 여기를 이제 탑을 두 번 클릭하면 이게 나타납니다. 4개 뷰. 자, 이제 폴리나인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컨트롤 포인트 커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런 명령을 저가 이제 라이너를 가져온 게 자동차라든지 R이 많은 어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너를 프로그램 선택한 건데 여러분 이제 두바이 같은 데 가 보시면은 나중에 회사 취업해서 가보세요. 그러면은 건축도 굉장히 이 곡선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스케치업은 건축, 인테리어, 기타 환경적으로 하겠지만은 라이노를 잘해서 건축의 기술이 발달되면은 자동차처럼 이렇게 이제 아린 어떤 건축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보면은 라이노로 어떤 건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깊게 파셔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이 명령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랑 요것도 클릭해서 갖다 빼 놓으시면 탑에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점이 있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중간점을 기준으로 이 R이 이제 굴려져요. 점이 나타나면서 그죠? 점이랑 이제 떨어졌다고요. 그죠? 끝내려면 어떻게 돼요? 엔터키를 누르든지 엔터키 여기요. 던 엔터 when done 해가지고 누르든지 그러면 이제 끊어졌어요. 그러면 요 두 번째랑 이제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컨트롤 포인트 커브고 두 번째는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이거는 점이 붙어 있어요. 라인에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쉬울 거예요. 쉬울 게 점이 이제 곡선에 붙어 있어서 컨트롤 되는 게 그래서 이거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많이 쓰고 이거 핸들 커브 여러분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라인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두 번 클릭하면 어때요? 4개의 뷰피터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드래그 할 때 다 선택하면은 이게 다 들어왔을 때 드래그 되는 거고 조금만 건드려다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우측으로 갔을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다 드래그 할 때 선택이 돼요. 자 하나 선택해서
이 두 번째 글을 선택한다. 그러면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죠? 그럼 뺄 때는 어떻게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제 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로 할 때는 컨트롤 Z하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Z. 없어질까? 그리고 컨트롤 Y. 이게 잠깐 오류를 했는데, 컨트롤 Y는 없어진 거를 되돌리는 거겠죠? 컨트롤 Z, 컨트롤 Y.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르면은 선택이 더해지는 거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선택해서 이제 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많이 연습하세요. 어떤 물체를, 우리가 이제 복잡한 물체를 할 때는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은 나중에 할 거고, 레탕글을 한번 해보시죠, 레탕글. 클릭해서, 그러면은, 커맨드 라인에 퍼스트 코너 오브 레탕글, 하래요.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 other corner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레탕글하고, 옆에 거 이제 엘립스를 합니다, 서클. 클릭해서 눌러보세요. 그럼 첫 번째 거, from center, 이렇게 센터로 나오는 엘립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 누르면 꽉 차게 나타나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4개의 비프트에 다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레이어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는 뭐냐면 층층이 구분될 수 있는 게, 이제 층을 쌓는 게 이제 각 페이스를 이제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CAD 도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도면만 하더라도 평행이 같고 아니면 여러 개의 평행이 있고 도면이 같아요. 그 도면 중에는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을 거고 거실도 있을 거고 작은 방도 있을 거고 부부방 마스터룸도 있을 거고 드레스룸도 있을 거고 실외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디테일한 어떤 도면 상태도 있을 거고, 전기 도면도 있을 거고, 배선 도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가스 간 도면도 있을 거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 도면 안에 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굉장히 복잡해서 서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소비자가 왔을 때 나는 33평의 뭐 거실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런 어떤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레이어를 일단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레탕글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 라인도 해보세요. 라인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또 이 폴리곤 센터 레디어스 이렇게 요 어떤 2D 도면만 일단은 하는 걸로. 자, 여기에 어떤 메뉴바가 있지만 우리 중간 버튼 미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팝업 창이 이렇게 타요. 팝업. 내가 많이 쓰는 어떤 아이콘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는 어디냐? 레이어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수박 같은 게 이게 에디트 레이어예요. 레이어. 이게 레이어라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레이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에 프로퍼티 특성이랑 레이어가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디폴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디폴트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디폴트, 디폴트라고 있고 이제 그 디폴트는 이제 파산이라는 어떤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제 뭐 디폴트 됐다. 그래서 이제 파산이라는 의미를 해석하고 디폴트는 또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떤 선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작다 보니까 이건 컬런트 현재 여기 이제 그 갈매기표는 뭐냐면 현재 기본적인 도면이 나타날 거고 두 번째는 뭐야 on으로 돼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락이 걸린 거고 네 번째는 컬러가 있어요. 그 디폴트 기본적인 선의 특성이 컬러가 블랙으로 돼 있고 라인 타입 선의 형태는 컨티뉴 실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이게 복잡하다고 봤을 때 이 레이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 뉴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 2로 되고 또 마우스 오른쪽 하면은 또 뉴 레이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레이어를 이제 1, 2, 3, 4 해가지고 여기 1번은 뭐야? 여기 두 번 클릭하면은 현재 레이어가 갈매기표가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는 현재라고 그래 있죠. 컬런트.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현재 레이어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어를 아까 레탱글이니까 이제 사각 레탱글 RECTANGLE 하고 레탱글 하고 컬러도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하면은 여러분 이제 디자이너는 그래도 영어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름을 좀 알아요. 여기 화이트, 라이트 그린, 라이트 그레이, 그레이, 다크 그레이 여기 다 알겠죠? 블랙, 레드, 브라운, 오렌지, 골드, 옐로우 그린, 다크 그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특히 요거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캐드에서 볼 때는 컬러가 레드가 1번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옐로우가 2번 3번이 뭘까 그리고 시안이 4번 3번이 그린일 거예요. 그리고 블루가 있고 핑크가 있고 퍼플이 있고 그런데 마젠타도 일단 많이 쓰고 퍼플도 많이 쓰고 요 정도만 알려주는데 지금 이제 캐드랑 어떤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번이 레드고 2번이 옐로우고 3번이 그린일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시안 5번이 블루 그 다음에 6번이 마젠타 7번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복잡하면 여기 이제 따로 이렇게 찍어서 어떤 이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어 놓고 큰 덩어리 여기서 또 섀도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 클릭하면은 이 컬러를 두 번 클릭하면은 색깔 1번에 레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레이어 2번에 2번 옐로우 3번이 뭐라고 했어요? 그린 4번이 시안 5번이 블루 6번이 마젠타 그 다음에 여기 또 뒤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뉴를 클릭하면 되겠죠. 뉴를 클릭하는데 17 막 이렇게 나타나네. 1번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
선택해서 여기 델리트 하면은 없어지겠죠. 순서대로 됐는데, 예를 들어 이제 두 개를 같은 색깔로 한다. 이걸 클릭하고 Shift를 누르면은 두 개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클릭을 두 번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로 할까요? 블루 계열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골드로 합시다. 골드. 그러면 골드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제 그 라인 타입인데 컨티뉴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그 안 보이는 거다, 그런 실선이다 이러면 여기를 클릭하다 보면은 라인 타입이 있고, 이렇게 그 컨티뉴가 실선이 있고, 보더 중간에 끊기고 있고, 센터선 중간에 대시덧이 있고, 대시도 있고, 더트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라인을 이렇게 1전세선 2전세선에서 이게 바꿔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센터선이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이제 켜 두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바꿔 볼게요. 내가 선택해서 어, 내가 이거를 선택했다, 라인.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레탕글인데 일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하면은 빨간 걸로 이제 변할 거예요. 이게 체인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클릭해 보면은 빨간 게 변했죠. 이렇게 레이어를 이제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폴리곤 이걸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2로 가보세요. 레이어 2 두 번 클릭하면은 갈매기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키 해가지고 체인지 오브 레이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옐로우로 변했죠. 이렇게 옐로우. 세 번째는 서클, 세 번째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하면은 이제 그린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네 번째를 클릭하고 네 번째 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하면은 이게 이제 하늘색으로 변했는데, 자, 여기 보면 센터예요. 1.3선. 그죠? 여기 보이세요? 크게 하시면은, 크게 보면은 1.3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걸 꽉 차게 하면은 요거 줌 익스텐드 하면은 꽉 차게 있고, 요걸 누르면은 4개 뷰가 한꺼번에 이렇게 꽉 차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걸 클릭하고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게 레이어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선택하고 레이어 4죠. 다시 그 디폴트 레이어로 가고 선택해서, 이건 선택한 거는 옐로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바꾸는 것도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예요. 디폴트로 해가지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하면은 이게 이제 레이어가 된 거예요. 그죠? 다시.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 O는 뭐냐면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색이 레이어 2죠. 오늘 전구를 끄면은 이게 사라져요. 그죠? 레이어도 전구 끄고 그리고 끄고. 근데 현재 디폴트 레이어는 안 꺼져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키우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디폴트 레이어가 지금 이제 파란 거 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게 다 해지는데, 디폴트 레이어는 여기 이제 불빛이 없잖아. 이 디폴트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안 꺼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락은 뭐냐? 여기 그 마젠타 그 레탕글이 있다. 레탕글을 이렇게 막 작업하다가 이걸 건드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 못하게 그 락을 걸어 놓는데 이게 이제 그 락키예요, 락키. 그래서 레탕글 쪽에 이 락을 잠금을 하면은 내가 딴 걸 선택해더라도 레탕글이 뭐야? 빨간 게 없어졌지. 이게 아니고 노란 거 합시다. 노란 거. 저 없으니까. 요게 폴리곤이 이렇게 하면은 좀 노란 거 해도 안 되겠네. 빨간 거 없고 하늘색으로 합시다. 하늘색. 락을 걸리면은 이건 안 걸려요. 그죠? 안 걸린다고. 딴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선택이 되고 움직일 수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건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움직일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락을 걸어서 하는 거, 언락은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또 언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걸 설명하면은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루 레이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딜리트. 이거는 서브 레이어, 하부 메뉴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기서 이제 클릭해 보면은 이 아래 또 이제 레이어가 이제 나타나요. 하부 메뉴. 서브 레이어 해가지고 하부 메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시트를 이제 여기 요따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시트에는 또 뭐가 있어요? 머리 이제 받침 헤드레스트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여러 개 어떤 뭐 이렇게 옆에 어떤 옆구리 또 이제 쿠션이 있을 거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부 메뉴를 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하부 메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락을 걸면은 이 뒤에까지 다 이렇게 락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하면은 또 이제 뒤에다 락이 걸리고 이렇게 하부 명령이고 요거는 뭐냐면 델리트 이렇게 9번 해가지고 선택해서 델리트 하면 9번이 없어지죠. 요거는 뭐냐면은 위로 아래 move up 됐죠? 마젠타가 그러면 move down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대로 가면 레탕글이 1번이 되겠죠. 디폴트 기본에서 여기 뭐야 왜 안 나타나냐 여긴 안 나타나서 모르는데 필터는 뭐냐면 여러분 필터 하다 보면은 지금 all 레이어를 했고 내가 on 레이어 off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택한 다음에 필터로 했을 때 off 레이어 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on 레이어 하면은 이게 나타나고 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락키드 레이어 락이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없을 거고 예를 들어 올 레이어에서 하나를 락을 걸을게요. 레탕글을 그러면 이 필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필터 마스크로 이제 쓰고 있죠. 지금 이제 KF 뭐 90 필터는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그러면 락키드 레이어 하면은 락만 걸리 있는 레이어만 나타나요. 이게 필터가 돼가지고 딴 건 없어지고 요거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올 레이어에서 엠프티 레이어 아무것도 이제 레이어를 지정 안 하면 없어진 거예요. 그죠? 또 셀렉트 레이어 그럼 셀렉트한 레이어만 나타나고 올 이렇게 해서 어떤 레이어를 필터로 이제 선택했고 이건 툴인데 인버스 셀렉트는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용해도 돼요. 아까 이제 그 프로퍼티는 뭐냐. 자,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있고, 헬프도 아까 설명했죠.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동영상도 있고 하면 이렇게 보면서 모르는 거 찾아서 하세요. 프로퍼티는 이제 특성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선택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특성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닫혀 있잖아요. 레탕글이니까. 크로즈드 커브, 커브인데, 선인데, 라인인데, 이제 닫힌 커브라, 닫힌 거라고 해요. 네임은 없죠. 여기서 클릭해서, 이것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각형, 한글로 그냥 사각형 할게요. 사각형. 그러면은 이 네임이 바뀐 거죠.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시켜 놓고, 레이어는 이제 디폴트예요. 디폴트 아까. 그래서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인데 레드로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라인 타입은 바이오 레이어 기본 설정으로 했는데 틀리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센터 대시, 센터 선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바뀌었죠? 색상은 왜 안 바꿀까? 선택해서 그랬겠죠? 선택 클릭하면 이제 됐었어요. 그죠? 이렇게 또 선택하면은 프로퍼티에서 이렇게들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치라는 게 있는데, 매치는 지금 이 프로퍼티에서 조금 더 이거 가지고 입시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선택해서 일단 이걸 지워 봅시다. 그럼 선택은 뭐냐? 컨트롤 A. 여기 가서 컨트롤 A.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레이어 가서 락 없애고 선택해서 델리트. 왜 그럴까? 선택해서 델리트 하세요. 여러분 보면은 어떨 때는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처음 접한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컴퓨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못할 때는 제가 하면은 컴퓨터가 다운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그렇지 않은데 모르니까 뭐 딴 버튼을 눌렀다든지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택했을 때 명령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 어떤 이렇게 엉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은 여러 번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껐다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꼭 어떤 중간에 어떤 가자한데 할 때는 세이브 한 다음에 파일에 어떤 세이브가 있어요. 세이브 한 다음에 이름 주고 하세요. 자, 레이어링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그럼 솔리드도 갑시다. 솔리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솔리드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실린더예요. 클릭하면은 베이스 오브 실린더 클릭해서 클릭 라디우스 7.720, 그리고 이제 높이는 위로 사이드나 라이트 비에서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스피어 9, 이건 높이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 옆으로 가야죠. 자, 이걸 지금 조합해 보시면 뭐가 있죠? 고스트에 고스트. 렌더드 하면은 지금 렌더링 어떤 비율로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보면은 키샷이라는 게 있어요. 키샷에서 렌더를 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입체 모델링만 해요. 3D 모델링만 할 거예요. 자, 고스트로 다시 갑시다. 고스트. 그러면 여기 이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죠? 클릭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1번으로 갈까? 레드로? 레탕글에서 레탕글이니까
Change Object Layer 클릭하면 일단은 빨간 게 됐어요. 여기는 레이어 3로 갈게요. 선택해서 룰을 레이어 3 지금 레이어 3군요. 그러면 레이어 2 레이어 4로 갑시다. 선택해서 레이어 4 Change of Object Layer 그거가 됐고, 요거는 원통은 Change of Layer 5 Change of Layer 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선택해서 프로퍼티로 가고,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이소 커브 덴서티는 이제 강약인데, 강약.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이제 선택해서 노란 거 있으면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면은 요게 이제 생겼어요. 왜 안,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이제 폭발을 시킬게요. 익스펄트. 요게 이제 선택해서 익스펄트 하면은, 익스플로드는 이제 폭파예요, 폭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왜 안 됐나?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여러분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 이거를 일이 할 때든지 2로 할 때든지 여기서 3으로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덴서티예요. 요거를 설명해서 아이소 큐브 덴서티 해가지고 요게 이제 더 커진 거죠. 기본보다는. 그죠? 그래서 요런 거고, 매치는 이제 이게 퍼스펙티브라 했을 때 렌즈, 카메라에서 렌즈인데 50 렌즈인데 이거를 25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작아지고, 여기서 이제 10으로 하면은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50으로 하면은 이 렌즈 어떤 이런 설명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아까 뭐 10으로 했을 때 굉장히 멀리 가는 어떤 이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50 다시 되돌려 놓고, 이게 이제 프로퍼티고, 타겟 있고,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클릭하고, 여기 이제 네개비로 가서 보고, 요건 매테리얼은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지금 이제 알 필요는 없고. 자, 여러분 이제 손에 익을지 몰라도 예벽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하면은 힘드니까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딜리트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의 과제 잘 들으시고,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스왑.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마우스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이 있는데, 자, 요거를 배웠어요. 요거 클릭해서 요쪽에서 클릭하고 옆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본으로 레이어를 기본으로 디폴트 값을 맞추고 선택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체인지 오브 레이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걸 카피 어떻게 하죠? 카피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컨트롤 Z 다시 이제 가고 카피 어떻게 해? 일단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가 됐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입체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라인으로 이 면을 이제 만들 거예요. 라인 하고 엔드 포인트 그럼 엔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스냅을 클릭하면은 이게 나타나는데 엔드하고 리얼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센터하고 미드가 있는데 일단 엔드를 하면은 이 꼭지점에 이제 만나는 거고 미드를 하면은 이 중간에 만나져요. 라인 해서 예를 들어 엔드 여기 이제 미드를 이렇게 찾아줘요. 이렇게 보면 미드가 어디 이렇게 미드 그래서 오스냅을 걸면은 이렇게 씻습니다. 그러면 스왑이라는 어떤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입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S W swap2 swap2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swap2 명령하고 엔터를 하고 그러면은 first rail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현역들은 알지만 이게 이제 레일인데 레일을 따라서 어떤 이 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일이 swap2는 이 레일이 하나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두 번째 세컨드 레일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컨드 레일 하고 그 다음에 크로즈 이거를 맞닿는 거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커브 선택 그럼 다 됐으면 이제 던 마우스 오른쪽 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면이 나오죠. 이 면이 나오면은 자 이제 여기 텍스트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자기 학번 2020 여러분 2019인가요? 2019 학번 백승현이 선택됐다. 04 2090이네. 2090 4016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너무 크죠. 적당하게 넣고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다시 레터 백승연 그 다음에 여기 하이가 있어요. 하이 이게 이제 높이에요. 솔리드 그래서 이게 몇인지 몰라도 뭐 100을 합시다. 100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클릭 오 너무 커. 다시 승현이를 가까이 하지 말란다. 이걸 일단 이걸 같이 보라고 제가 이제 한 건데 다시 텍스트 아까 이제 하이가 100인데 왜 그럴까? 골뱅이가 있으면은 이 이름이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뱅이 띄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 선택해서 스케일. 스케일은 요거예요. 요거 2D나 3D가 있는데 클릭해서 두 번째 2D. 그러면은 오리지널 포인트 클릭, 스케일 팩터 퍼스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어 넣으시고, 그리고 무브 하려면 MOV. 지금 뭐 여러분 그거 너무 많이 한글로 해놓고 무브 MOV 무브 선택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우스 오른쪽 4개 딱 보이는데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할까요? 렌더로 바꿔서 렌더디 요걸로 카메라를 찍어서 여러분 그 구글 과제란에 올리세요.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알았죠? 요거는 적당하게, 요것도 적당하게, 요것도 적당하게. 다만 순서는 맞아야 된다. 요거는 승현이의 어떤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라이노를 예비역 대비 이제 인터페이스 기본 어떤 쓰는 게, 그래서 이 CAD는 커맨드 라인이 이쪽에 옆에 있고, 요게 이제 상태 라인이고, 이제 오스냅이라든지 이런 게 또 같아요. 그래서 여기 2D 명령이 CAD 명령이랑 거의 같습니다. 요게 또 스케치업도 같고요. 그래서 세 개를 제가 이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페이스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입체적인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인 거를 하면서 명령어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손에 익으면은 그때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셔서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그때 좀 책을 사서 좀 깊게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